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아무나 만나는 것이다. 처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용이 얕은 물에 가면 새우가 놀라고 호랑이가 들판에 나오면 개가 놀란다고 하죠. 어울릴 만한 곳에 가서 놀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신은 자신의 지표를 확인하는 것,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신의 한자는 곧 저와 몸신입니다. 몸을 두는 곳이란 뜻입니다. 처신이란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갈 곳에는 가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구분하는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수의 처신법입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 변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사는 곳, 먹는 것, 하는 일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으뜸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아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아무나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을 다 인연으로 만들어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난 가능한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고 한다. 만나자마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면서 형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광팬을 자처하는 사람, 이유 없이 자꾸 만나자는 사람을 거부한다. 헤프게 인연 맺는 걸 조심한다. 내가 가진 시간이 한정적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 것일까?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인연이란 글자 그대로 인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인 것이다. 인연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지나가게 놔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속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괜히 상대의 성공을 시기질투하지 말고 상대의 발전을 축하하란 뜻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사실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기는 쉬워도 남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마냥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 사촌들이 배 아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논을 샀다는 사실, 또 산 사실을 나팔부는 사촌들도 문제란 것이다. 남부럽지 않게 혹은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도덕경에 보면 훌륭하다는 사람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귀중하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탐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돈 자랑하는 사람이다. 밥 한 번 사지 않으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얼마 전 부자 친구를 만나 열받고 온 아내를 보며 든 생각이다. 조심해야 할 사람들. 가지고 싶은 것은 한없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뭔가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남의 것은 물 쓰듯 쓰려 하지만 자기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는 사람. 자신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 무지하지만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자신 외에는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흘러간 옛 노래만을 쉼없이 부르는 사람. 부모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부모 모시는 일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다 남이 뭔가를 하면 안 되는 1000가지 이유를 조리있게 되는 사람.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 남과 자신을 재는 잣대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문제 해결 방법. 문제를 해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제와 정면 대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다른 문제를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문제를 잠시 놔두고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잠시 그 문제를 잊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라. 남을 돕다 보면 의외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 자기 문제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 마음 치유도 그렇다. 마음을 치유하려면 먼저 몸을 치유해야 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만약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걷게 한다면 치료가 가능하다. 운동을 하면 밥맛이 생기고, 밥맛이 생기면 삶의 의욕도 생기기 때문이다. 집착한다고 얻어지는가?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은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든 대로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 소화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얼굴에 손대지 않는 자연스런 모습이 좋다. 한국 연예인 중 얼굴에 손을 대서 망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다. 외모가 중요한 그들이 외모에 집착해 성형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기 싫고 조금이라도 예뻐지고 싶어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다. 그들은 표정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다양한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주름을 없애기 위해 재산 목록 1호인 표정 근육을 마비시킨 것이다. 참으로 어색하다. 어쩌다 저런 선택을 했을까? 본인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뭐든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집착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돈을 쫓는다고 돈이 생기는가? 사람만 취해질 뿐이다. 사랑에 집착한다고 그 사랑이 내게 오는가? 오던 사랑도 도망간다. 자기 얼굴에 집착할수록 얼굴은 망가진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은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다. 나는 주름을 없애는 대신 아름다운 주름을 갖고 싶다. 기쁨은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한다. 당연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쁨을 위해서는 내 문제를 벗어나 다른 사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내 문제도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기쁨도 느낄 수 있다. 앤서니 힌튼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무려 30년을 살았다. 처음 4년간은 분노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교도관과도 글로만 소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 남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런지 묻는다. 그 남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답하는데 이에 앤서니는 이제 신 앞에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이 생긴 셈이네요라고 조언하며 농담을 건네자 그가 울음을 멈추고 웃기 시작한다. 이후 그는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깜빵에 기쁨이 넘친다. 사형 선고를 받은 54명의 수감자와 교도관에게 좋은 선생이 된다.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문제를 생각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이처럼 기쁨이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생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생각 중 많은 부분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사는데 해가 되는 생각도 많다. 생각이 많으면 몸이 나빠진다. 갖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면 다른 정보가 들어올 수 없다. 무언가 마음에 걸린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온다. 이게 생각병이다.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여야 한다. 문명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그리고 그런 횟수가 많아질 때 진보해왔다. 철학자 화이트 헤드의 말이다. 매 순간 무언가를 의식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무리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몸을 힘들게 하라.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시험 걱정, 취직 걱정, 자식 걱정, 나라 걱정. 걱정이 밑도 끝도 없다. 회사에서는 휴가 가서 어떻게 놀까 생각하고, 휴가지에서는 회사에 별일 없을까 생각한다. 이는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 북한의 위협도 주가 폭락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쓸데없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잡생각을 버리는 방법 중 하나는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헉헉거리며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생각은 사라진다. 내 호흡과 힘든 몸만을 생각한다. 절벽에 매달려 절벽을 오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관심사가 아니다. 오로지 밧줄을 잡고 오르는 것만 생각한다. 잡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몸이 편하다는 증거이다.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4가지. 말센스라는 대화법에 관한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덤불숲에 들어가 헤매지 마라. 잘못했다면 바로 사과를 하라 등등. 대화에 관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잘 묘사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늘 주인공이 되려 했고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 했다.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 알량한 내 경험을 늘어놓기 바빴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일까? 충조평판이다. 충고나 조언하는 것, 평가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꺼이 충고를 한다. 그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평가와 판단도 그렇다.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자는 이를 심재라 했다. 마음을 목욕제게 시킨다는 말이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 말이 들리지 않는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가득하면 상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때는 여실직연이란 말을 기억하면 좋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다.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말이다. 자랑의 종말. 기러기 2마리와 청개구리 1마리가 친구가 됐다. 가을이 되어 기러기는 남쪽으로 가야 했다. 기러기들은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순간 청개구리는 묘안이 생각났다. 기러기 2마리에게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게 하고 자신은 그 가운데를 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자 땅 위에 청개구리들이 부러워 박수를 치면서 물었다. 도대체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청개구리는 바로 나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 자랑의 종말이다. 옛말에 초학 3년이면 천하무적이고 재수 3년에 촌보난진이라 했다. 글 3년 배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배울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가져다 준다. 무섭다는 걸 알게 해준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다. 분수를 지켜라. 좋은 신발이란 어떤 신발일까? 큰 신발. 아니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다. 집이 식구에 비해 너무 크면 사람이 집에 눌린다. 작은 사람이 너무 큰 차를 몰면 차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자리도 그렇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큰 자리에 앉는 것이다. 주변 사람에게도 민폐지만 본인이 최대 희생자다. 누구보다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괴롭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마음고생도 심하고 추락의 공포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작은 그릇을 숨기는 것도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좋다. 아니, 자기보다 약간 작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럼 저 사람이 여기 있기 아깝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여백의 기쁨이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길이다. 성인군자란 이런 사람이다. 깨끗한 곳에 살지만 본인은 더럽다. 깨끗한 곳에 살면서 본인도 깨끗하다. 더러운 곳에 살면서 본인도 더럽다. 더러운 곳에 살지만 본인은 깨끗하다. 여러분은 이 중 어디에 속하는가? 속세란 어떤 곳일까? 그 자체가 더럽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도 때가 묻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죄악은 깨끗한 곳에 살면서 정작 본인은 더러운 것이다. 성직자나 교육자 같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나 같은 일반인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깨끗한 곳에 살면서 나 자신도 깨끗한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주변에 잘 적응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성인군자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생각하는 성인군자는 더러운 속세에 살지만 자신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철염상정이다. 오염된 곳에 살지만 자신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꽃으로 치면 연꽃이 그렇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 살지 않는다. 더러운 물에 살지만 자신의 꽃이나 잎에는 그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다. 내가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돈 자랑을 하지 마라.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돈이 있지만 티를 안 내는 사람. 돈이 있다고 있는 대로 티를 내고 돈 자랑을 하는 사람. 돈도 없는데 있는 체 하는 사람. 돈은 없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다. 돈의 유무와 티를 내는 정도로 나눈 것이다. 최선은 돈은 있지만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돈 자랑과 돈을 쓰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돈 자랑은 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돈 자랑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는 사람. 돈 자랑은 하면서 남에게 인색한 사람. 돈 자랑도 하고 돈도 잘 쓰는 사람이 그것이다. 최선은 돈 자랑은 안 하지만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고 최악은 돈 자랑만 하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다. 시간만 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들 혼수로 얼마를 주었다느니 남편이 다이아 몇 캐럿을 사줬다느니 그러면서 정작 친구들에게 밥 한 번 사지 않는다. 이들은 뭔가 허전한 사람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힘들다. 돈 자랑만 실컷 하는 사람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강요하지 마라. 난 강요란 단어가 싫다. 강요는 글자 그대로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사람들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건 괜찮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 술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는 건 일종의 폭력이다. 난 회식 자리 전에 아예 이렇게 말한다. 절대 술을 강요하지 맙시다. 우리 먹을 술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술이 싫다는 사람에게까지 권합니까? 그들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술 좋아하는 우리들이나 실컷 마셔요. 그럼 술을 안 하던 사람이 술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 난 술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새로 들어온 사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둘 다 술을 못한다. 체질적으로도 안 받는다. 사람들이 뭔가를 강요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 생각은 옳고 상대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상대에게도 좋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강요하는 걸 사랑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강요의 정의는 자기 생각을 남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다. 강요는 교만의 다른 표현이다. 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들어도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당연히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듣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가끔 듣는 건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들어야 한다면 그건 고통이다. 그럼에도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오랜만에 힘든 이야기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더 했어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 남의 고통을 빌미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위로 좀 받고 싶어 힘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거꾸로 그를 위로할 지경이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다. 마치 누가 더 힘들었나를 겨루는 것 같다. 맛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잘 듣는다는 건 그 사람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그 사람의 심경을 말로 표현하고 질문을 하고 온몸으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힘든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건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다. 힘든 상대를 더 힘들게 하는 행위이다. 선선한 사람이 되어라.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자기 안테나에 뭔가 걸리면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것에 자부심까지 느끼는 것 같다. 같이 외식을 해도 조미료를 많이 썼다. 생선회가 신선하지 않다. 난 텍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조명이 너무 밝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집들이 하는 집에서조차 음식 평론가처럼 짠이 신이 덜 익었느니 하면서 음식 타박을 한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신경이 쓰인다. 식당 선정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기름진 건 싫다니까 중식은 안 되고 날 것도 안 되니 일식도 사절이고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건 한식뿐이다. 시끄러운 것도 싫고 양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비싸도 안 되고 저렴해도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당연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든다. 그런데 왜 이들은 까다로울까? 태생적인 면도 있지만 까다롭게 구는 걸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리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다. 모두가 기피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어느 자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사랑이 그렇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맘에 든다고 접근하고 들이댈수록 그 사람은 기겁하며 도망친다. 사랑할 사람이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있는 것도 그렇다. 자식을 잃은 사람, 애인과 결별한 사람에게 잊으라고 이야기한다.
쓸데없는 조언이다. 있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마음 편히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 하늘이 할 일이 그것이다.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그걸 구분하는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불가능이 없는가? 오히려 가능한 일이 적다.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한다.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된다.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꼭 탈이 나게 마련이다. 안 될 놈이 용을 쓰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다. 사람 관계도 그렇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할 것이고 원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노력해도 여전히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건 노력의 경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무르르듯 사는 것이 좋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아이들은 내 안에 오로지 나만 있다. 배고프면 울고 맘에 들지 않으면 징징댄다. 남이야 어떤 상황이건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배가 고파도 남을 의식해 참고 기분이 나빠도 함부로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철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생기면 다시 아이가 되기 쉽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편함과 유익만 보인다. 세상은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지구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맞벌이하는 며느리에게 요리까지 잘할 것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음식점에서 온갖 까탈을 부리는 사람, 골프장 캐디를 함부로 대하는 아저씨, 직장 생활에 지친 자식들에게 온갖 사례를 들면서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 아파트 경비나 백화점 직원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들은 덩치만 큰 아이다. 기저귀만 차지하는 철부지다. 처신의 핵심은 측은지심이다.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을 측은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생각을 해보라. 어떻게 반말이 나오고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있겠는가? 피해야 할 성격 5가지. 손자병법에 나오는 피해야 할 5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 필사가살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경우 실제 죽을 수 있다. 여포의 별명은 날아다니는 장수이다.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이 용감함 때문에 부하에게 묶여서 죽임을 당했다. 둘째, 필생가로이다.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수 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위인이다. 자기만 살려 하면 결국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는다. 셋째, 분속가모이다. 쉽게 썽을 내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다. 장비가 그렇다. 관우가 죽었을 때 병력을 이끌고 가면서 범강과 장달에게 흰옷과 흰 깃발을 사흘 만에 만들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두 장수를 묶어 때렸다가 결국 두 장수에 의해 죽는다. 넷째, 염결가욕이다. 지나치게 깨끗하면 욕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애민가번이다. 부하나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번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지나침이다. 과유불급은 그래서 진리 중 진리이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 건강에 제일 해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식사도 조절하지 않고 오로지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검진에 목숨을 건다.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해 하는 유일한 건 걱정과 검진이다. 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의구심이 생긴다. 저런다고 건강이 좋아질까? 그렇게 건강해지고 싶으면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지 왜 저렇게 검진에 집착할까? 그 사람을 보면 다양한 게 연상된다. 아이 공부를 대신해주면서 아이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부모. 하루에도 수십 번 통장을 확인하면서 잔고가 늘기를 기대하는 사람. 남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건강해질 걸로 착각하는 사람 등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건강해지고 싶으면 식사를 조절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면 된다. 검진을 자주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검진은 건강과 별 상관이 없는 행위이다.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건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건강하다는 증명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태도. 첫째, 일은 선택할 수 없어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셋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낸다. 넷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하기 싫은 일이라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한다. 여섯째, 일의 결과나 보상보다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긴다. 7번째, 받는 만큼 일하기보다는 보수 이상으로 일한다. 이민규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생각할수록 옳은 말이고 씹어볼 가치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입을 쭉 내밀고 기존 방식대로 일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마치 남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기 싫은 일은 기피하고 딱 받는 만큼 일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 같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기복이다. 하수일수록 일희일비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고수는 그렇지 않다. 성숙할수록 일관성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속한 선수와 마이너리그에 속한 선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극소수의 선수만이 메이저에서 뛰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상태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하지만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건 감정 기복이다. 인류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1군 선발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속이 상해도 내색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한다. 이치로가 대표적이다. 그는 담담한 태도로 유명하다. 삼진을 당해도 태어나고 홈런을 쳐도 신난다는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 경기에 집중할 뿐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삼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명과 지뢰 그리고 지연이 그것입니다. 지명은 자기 운명을 아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처신하란 말입니다. 지뢰는 예의를 지키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말이고 지연은 말을 적절하게 하고 들을 줄 아는 소통 능력을 말하지요. 삼지의 교훈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